제8부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숨겨진 보물, 바빌론에서 로마까지 사라진 성물의 행방. 프롤로그 황금 성전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황금으로 빛나는 성전 내부, 금으로 입힌 벽과 문, 거대한 놋기둥, 황금 등잔대,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 그곳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찬란한 건축물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건립된 지 약 400년 후 예루살렘은 거대한 제국의 공격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성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따라갑니다. 솔로몬 성전의 보물들은 어디로 가는가? 1. 바빌론의 침공. 첫 번째, 성전의 종말. 기원전 6세기 초 고대 근동의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완력했던 아시리아 제국, 니오 어시리언 엠파이어는 몰락했고 그 뒤를 이어 신바빌로니아 제국, 니오 베빌로니언 엠파이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 네부카드네잘 세틈, 네부카드네잘 제위, BC 600공병 다샵 60 D년. 그는 바빌론을 고대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시킨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 킹더덤 오브 주다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대한 반란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침공, BC 597년. 두 번째 침공, BC 586년. 두 번째 공격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열왕기하, 세컨 북 오브 킹스, 세펄, 메라킴 벳. 최종 편집 시기 BC 6세기경 추정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빌론 군대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귀중한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이진, 바빌론으로 끌려간 성전 보물. 성전 약탈은 단순한 경제적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전은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적국의 신전을 파괴하는 것은 정치적 승리이자 종교적 승리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빌론으로 이동한 것으로 기록된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기물, 놋으로 만든 제사용 도구, 놋기둥, 야긴, 자친, 야킨, 놋기둥, 보아스, 놋바다, 브론즈시, 예레미야서, 북 오브 제레마야, 이르미야우. 최종 편집 시기 BC 6세기경 추정화 열왕기는 이 사건을 상세히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언약궤의 침묵입니다. 수많은 성전 물품이 기록되었지만 언약궤는 바빌론 약탈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언약궤 미스터리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3. 바빌론의 보물창고와 신들의 집. 바빌론으로 가져간 성전 보물들은 어디에 보관되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한 나라의 신전 물품을 왕궁이나 주요 신전에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대표적인 신전은 에사길라, 마르두크를 모신 신전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정복당한 민족의 신전 물품은 단순한 금속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신과 왕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보물의 이동은 곧 유다의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들에게 패배했다 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오히려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 페르시아 시대 성전 보물의 귀환. 기원전 539년 세계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사이러스터 더 그레이트, 쿠로시 보졸, 제위, BC 5회고주 90채 본섭 상집년가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키루스는 이전 정복자들과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피정복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일정 부분 존중했습니다. 에스라서, 북 오브 에스라, 최종 편집 시기 BC 45세기경 추정는 키루스가 유다 토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던 성전 기물 일부가 반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료, 북 오브 에스라, 최종 편집 시기 BC 45세기경 추정. 그러나 모든 보물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돌아온 것은 일부 기물뿐이었으며 언약궤와 같은 가장 중요한 성물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5. 제2성전과 새로운 성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를 제2성전, 세컨 템플, 베타 믹다시 하시니라고 합니다. 완공 BC 516년경. 그러나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 지성소는 다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솔로몬 시대의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이 빈 공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물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신학적 해석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 헤롯 성전 다시 황금으로 빛나다. 지원전 1세기 유대왕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히로이디스 BC 734년은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를 흔히 헤롯 성전, 헤로디언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의 성전은 고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조세푸스 플레비우스, 요시포스 AD 4.720년경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황금 장식을 기록했습니다. 하료 The Jewish War 베리두 이우다이구 볼레모 집필식이 약 AD 75년경 성전 외벽은 흰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었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해가 뜰 때 성전은 눈부신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와 유대의 충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7첨 AD 70년 두 번째 성전의 마지막 밤 예루살렘 서기 70년 로마 제국과 유대 민족 사이의 전쟁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은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타이투스 플레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AD 3981년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로마 황제 제위 AD 7981년가 됩니다. 유대 지역은 이미 수년 동안 로마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First Jewish Roman War AD 6673년이라고 부릅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마침내 성벽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 도시의 중심에는 여전히 거대한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민족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의 공격 앞에서 성전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조세푸스 플레비우스, 이오시포스 AD 3700 희갱년경은 유대 전쟁사 The Jewish War 베리두 이우다이구 볼레모에서 당시의 참상을 기록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이 성전의 보물들은 로마군에게 넘어갔습니다. 8. 로마로 끌려간 성전 보물 티푸스는 승리의 증거로 성전 보물을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황금 메노라, 골든 메노라, 메노라였습니다. 메노라는 7개의 가지를 가진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성막시대부터 존재했던 성스러운 기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10개의 황금 등잔대가 있었고 제2성전 시대에는 하나의 거대한 메노라가 중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져간 메노라는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티투스 개선문 Arch of Titus입니다. 9. 티투스 개선문의 증언 로마 포로, 로마눈 포럼 로마눈 근처에 세워진 티투스 개선문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티투스의 유대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완공 시기 AD 81년경 개선문 내부 부조에는 로마 병사들이 전리품을 운반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메노라를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조는 매우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1세기 로마 시대의 유대 성전 보물이 실제로 로마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10. 메노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로마로 가져간 메노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로마 황실 보물로 남았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메노라가 로마 황실의 보물고에 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티투스가 가져온 성전 보물들이 로마의 황궁에 보관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가설, 반달족의 약탈. 서기 5세기 로마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455년 게르만계 민족인 반달족 팬더스 이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원승에 따르면 이때 황실 보물 일부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소대 기록에서는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저스티니언 퍼스트 AD 41820 65년가 반달족에게서 되찾은 보물 중 일부를 다시 처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메노라의 정확한 행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0잇 바티칸 지하 보관설 사실인가 전설인가? 가장 유명한 주장 중 하나는 메노라가 현재 바티칸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바티칸 시대의 기록 보관소와 박물관에는 수많은 고대 유물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티투스가 가져간 메노라를 보관하고 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전설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 보물은 단순한 금속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예루살렘,
잃어버린 성전, 그리고 잃어버린 민족적 기억을 상징했습니다. 12. 사라진 성전 보물과 중세 전승. 중세 시대에도 성전 보물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승은 로마 이후 성전 보물이 북아프리카로 이동했다. 컨스탄티노폴로 옮겨졌다.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겨졌다. 유럽 왕실로 흘러갔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역사적 증거가 부족한 전승입니다. 역사학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성전 보물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사 기록과 종교적 기억, 민간 전승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13. 왜 성전 보물은 계속 사람들을 매혹시키는가? 솔로몬 성전의 보물은 단순한 황금과 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문명의 기억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메노라는 빛과 희망, 성전 기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그 보물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인간은 사라진 물건 속에서 잃어버린 의미를 찾으려 하는가? 제8부 결론. 사라진 보물, 남겨진 기억. 솔로몬 성전은 두 번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BC 586년 바빌론에 의한 파괴. 두 번째는 AD 70년 로마에 의한 파괴. 그러나 성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 없는 신앙을 발전시켰고 로마 멸망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을 이어갔습니다. 황금 메노라는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징했던 것은 남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금과 보석인가? 아니면 그것이 인간에게 남긴 의미인가? 솔로몬 성전의 보물은 사라졌지만 그 보물을 향한 인간의 기억은 3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9부 예고. 성전산의 비밀.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음 편에서는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를 다룹니다. 모리아산과 성전산의 위치, 솔로몬 성전의 정확한 위치, 현재 황금돔, 돔 오브 더 락의 자리 문제, 고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지하 구조와 숨겨진 공간, 제2성전과 제2성전의 공간 구조를 추적하겠습니다.